안녕 친구들, 오소리TV의 교정과 전문의 이동훈 원장님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 저는 이 오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소리가 아니라 오스돈티스트 교정과 전문의 이동훈에서 오소리입니다. 이거 술 먹고 이런 거 저한테 선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옛날에 말했지만 이거 술자리 갔다가 누가 선물했어요. 저한테 오소리라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고요? 좀 있으면 폭염이 몰려올 거래요. 근데 왜 이번에 안 덥죠? 이렇게 또 설레발 쳤다가 또 이제 8월 되면 엄청 더워서 여러분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영상이 편집될 때쯤 되면 폭염이 몰려올 거니까 남향 특집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교정 치료하다 무턱댄 썰? 저희 댓글에 스플린트, 턱이 아파서 스플린트 치료하다가 무턱이 됐어요, 아니면 교정하다가 무턱이 됐어요,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그렇게 된 분이 저희 병원에 왔어요. 제 환자분인데 하다가 중간에 심한 무턱이 되어서 제가 아주 힘들게 치료하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말한 것처럼 될 수 있냐 물어봤는데 될 수 있어요. 다들 지금 떨고 있나요? 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나 무턱 될 수 있어?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도 종종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대충 오늘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릴게요. 참고로 교정하다 무턱이 되는 분들은 원래 무턱이었습니다. 턱을 이렇게 내밀고 살아가지고 무턱인 줄 모르다가 교정을 하다가 턱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무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교정학 교과서에는 이게 썬데이 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이야기 듣기 싫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오소리 원장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설명하는 것 같기 때문에 들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교정학 교과서는 대부분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나온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다 나왔어요. 미국 애들이 거의 정리한 건데, 미국 사람들은 약간 기독교 베이스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주말이 되면은 교회를 많이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썬데이 바이트가 뭐냐면은 무턱인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가면은 약간 부끄러워서 교회가 갈 때쯤 되면 일요일에는 턱을 이렇게 된 걸 내밀어서 나 턱이 있어, 친구들아 나 턱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턱을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 거를 썬데이 바이트라고 해요.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턱은 진짜 신비로운 존재예요. 턱이 실제로 작지만 턱을 내밀고 계속 지내면은 치아들이 이 상태에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딱 맞춰줘요. 성인은 힘들어요. 성인에서 그걸 하면은 턱만 아파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직 치아가 막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습관을 내밀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치아들이 따라랑 맞물리면서 자라나 봐요. 그래가지고 턱이 실제로 긴 게 아닌데 약간 턱을 내밀고 정상골격인 것처럼 이렇게 딱 맞물리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상태로 계속 씹으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정상인 줄 알고 살아요. 실제로도 이거 비슷하게 치료하는 장치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하는 액티베이터라는 치료가 있는데, 그 액티베이터라는 장치는 뭐냐면 턱을 이렇게 빼줘요. 무턱인 애들은 마치 썬데이 바이처럼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이제 턱 관절이, 여기서 이 관절이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이 빠진 공간만큼 턱이 자라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건 자라진 않고 이 상태에서 치아만 쭈르륵 맞춰버리면 외형적으로는 개선됐지만 실제로는 썬데이 바이트처럼 그냥 빠진 채로 지내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치료를 좀 모르겠어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자라주면 제일 베스트고 안 자랐을 때는 그냥 썬데이 바이트가 돼버리니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건, 아니 근데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턱이 움직이면 관절에서 축축축축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빠진 채로 있으면은 이게 축축축축 못 움직이고 기준이 없으니까 다시 일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야구하거나 탁구 막 치거나 할 때 처음에는 잘 못 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원하는 위치로 딱딱 움직이잖아요. 근육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면서 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서 딱 가야 돼 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근육들이 포지션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절에서 빠져 있는데 얘네가 이쪽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딱딱딱
근육들이 움직여서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을 스스로 이렇게 빼서 만들었는데 그 위치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딱딱딱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저희도 의사들도 몰라요, 이게 빠져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특별한 치료를 하는 학파도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교정 치료 같은 경우 학파가 여러 개예요. 다양한데 결국은 치료 목표는 같겠죠. 같은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뭐 하나의 학파 거만 할 것 같지만 교정 선생님들은 사실 대부분 걸 다 알고 있고 자기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 학파에서는 이렇게 턱이 빠져가지고 기능을 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턱을 원래 관절 위치로 이렇게 안정적인 위치로 원본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우 모순 학파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턱을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치아 배열을 해서 맞추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 선생님들 가네요. 여러분 안녕. 퇴근하시는구나. 이제 로우 모순 학파에서는 이제 턱을 안정적인 위치에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암정이라는 게 범위예요. 범위고 이게 딱 안정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라는 거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안정위로 갔을 때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안정위가 가면 이 비대칭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정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학파에서 이걸 하면은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어요. 안정이라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스플린트라는 걸 껴요. 여기 댓글에도 물어보신 분 있죠? 스플린트 끼면 턱이 뒤로 들어가요. 한 3개월 끼면 턱이 쑥 들어가면서 앞니가 안 닿고 개방겹이 되고 무턱이 돼요. 심한 경우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턱이 빠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생기면서 유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환자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교정치료에서 이게 망가뜨린 게 아니라 네가 원래 이랬다. 당신이 원래 이랬습니다. 턱이 무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피할 수 있죠. 책임을 피할 수 있긴 한데 저도 어렸을 때 레지던트 때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면서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꼈어요. 껴서 무턱이 됐어. 개방겹이 되고 그러면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냐? 쉽지가 않아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을 하거나 너무 심하면 양악수술을 해야 돼요. 양악수술 해야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잉? 몸이? 난 교정하려고 하는데 양악수술을 해야 돼?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치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지금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어차피 교정하다 생기나 교정 전에 생겨나 어차피 환자 입장에선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해야 돼요. 뭔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양악수술이 무섭다 피할 수는 없는 거고 심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빈도가 낮아요. 그렇게 많이 안 생기는데 이게 비용이 또 꽤 많이 들어가요. 한 5, 60만 원 들어가요. 이게 검사만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환자한테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비용적으로 되게 부담이 돼요. 사실 저는 이 치료가 면피용이지 결국 환자는 그 상황이 되면은 뭔가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학파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뭐 꼭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안정이가 더 좋다 이게 더 건강할 거라는 그런 개념만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훌륭하세요. 진짜 좋은 논문들도 연구 논문들도 많이 발표하셔가지고 항상 그거 읽어보면서 감동합니다.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COC가 디스크레판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해버리면 아까 말한 이런 무턱 개방겹이 되면서 턱이 안정위로 들어간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양악수술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죠. 비용도 비용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환자 입장에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저는 이거 종종 당해봤거든요. 하면 생겨요. 진짜 생겨요. 이러는데 대부분 무사히 잘 끝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교정학계의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잘 그런 거 사용해서 해보면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신 환자분 입장에서는 약간 턱이 작아지니까 슬퍼질 수도 있어요. 그걸 다시 좀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턱을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좀 뒤로 더 들어가 있긴 하겠죠. 근데 거기서 뭐 또 예쁘게 끝내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남양 특집 이야기는 3,000%로 빠졌는데 교정하다 무턱이 될 수 있다. 물론 매우 낮은 빈도다. 과거에는 양악수술을 추천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면 해결할 수도 있다. 오소리 원장은 어떠냐? 저도 종종 경험한다. 꽤 있다. 그런 환자분들 우리 환자분 중에도 한 몇 분 있다. 지금 현재도 있다. 볼 때마다
힘들다. 그래도 어찌어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원장님을 믿고, 대부분 원장님들은 잘 알아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세요. 안녕.